부모님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워낙 국어 수학이 결판이 많이 나니까 예. 요즘에 도시락을 2개를 싸라고 하거든요. 예. 제갈량식 주머니 방법이라고. 국어 수학을 아이가 그래도 적당히 봤을 때 음식이 들어있는 도시락. 아이가 국어 수학을 망쳐서 멘탈이 날아갔을 때 그러면 그 도시락에는 편지를 써놓는 거야. 정신 차려라. 아직 영어랑 한국어 나왔다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다 아직. 그렇게 하면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10월이잖아요. 이게 지금 10월에 일어나거든요. 10월이죠. 예. 제가 올해 그 발표 일정을 확인 안 해서 수능 전에도 한번 발표하는 학교들이 있나 없나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해보시고 전문가가 그것도 확인 안 했잖아요. 이제 얘기 들었잖아요. 예. 심의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보면 수능 전에 어떤 학교가 최종 발표를 해주잖아요. 네. 그건 정말 심각합니다. 멘탈이. 아. 이제 보통 원서를 6장 중에 1번을 우주상향으로 쓰고 아이들이 이제 6번 카드를 보통은 붙으면 재수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아이들이. 야, 붙으면 재수할 건데 왜 써? 안 갈 거잖아. 예. 근데 왜 써? 아 그래도요. 또 거기만 붙으면 갈 거야? 아니요? 그럼 쓰지 마. 아 그래도요. 뭐 이런 이게 어떤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6번 카드가 예를 들어서 수능 전에 어떤 학교가 6번 카드 발표를 내줬다. 근데 안 됐다. 예.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착잡하죠. 그렇죠. 아니 6번은 완전 내가 완전 깔아서 무시했는데. 무시해서 이건 당연히 붙어도 안 가려고 엄마가 자꾸 쓰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냥 써준 건데 6번이 안 됐다? 그럼 1, 2, 3, 4, 5번이 되는 경우 많죠 물론. 그때부터 화가 나요. 많은데 일단 그 시점에서는 멘탈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6번이 붙었다. 예. 뭐 붙었으니까 야 당연한 거야. 수능 공부해. 그게 아니라 예. 6번이 붙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 공부 동력이 떨어져요. 안도가 되잖아요. 일단 대학 하나 붙었다. 붙든 안 붙든.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공부 못합니다. 그럼 수능 날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나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3월부터 얘가 지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수능을 잘 볼 리가 없어요. 그리고 국어부터 망치고 이제 뭐 요즘에는 거의 1교시가 결정 나잖아요. 요즘 수능은 국어 수학 시험이거든요. 요즘 예. 수능은 저는 그냥 국어 수학 테스트라고 봐요. 그냥 오전에 다 끝납니다. 국어 수학 변별 예, 테스트. 점심 먹기 전에 수능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점심 도시락 맛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전에 끝납니다. 그럼 도시락 안 싸줘야 될까요? 뭘 싸줄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부모님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워낙 국어 수학이 결판이 많이 나니까 예. 요즘에 도시락을 2개를 싸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제갈량식 주머니 방법이라고. 국어 수학을 아이가 그래도 적당히 봤을 때 음식이 들어있는 도시락. 아이가 국어 수학을 망쳐서 멘탈이 날아갔을 때 도시락을 하나 싸주시고 어차피 멘탈이 나가면 밥이 안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그 도시락에는 편지를 써놓는 거야. 정신 차려라. 아직 영어랑 탐구가 나왔다고.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다 지금. 그러면 영어랑 탐구만 잡아도 되나요? 보통 요즘 망치는 이 흐름을 보니까 국어에서 멘탈이 나가고 예. 수학에서 그 멘탈을 회복하지 못해서 망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평가원이 저는 의도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평가원이 실제로 그렇게 의도를 니들 국어 수학에서 멘탈 나가라고 그렇게 의도를 해요. 변별을 지금 실제로. 왜요? 제가 변별하기 볼 때는. 위해서? 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 요즘 트렌드는 약간 속아라 느낌으로 많이 내거든요. 속아라. 속아요. 속아요. 예. 애들이. 어떤 근데 의미로 기출 속아요? 베이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예. 항상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문제 유형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국어 1번은 이 문제야. 수학 1번은 항상 2초 컷 문제야.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수학 1번이 2초 컷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1번부터 당황하죠. 그러니까 국어가 이미 나간 상태에서 1번을 보잖아요. 그럼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킬러 문항이 누가 봐도 킬러 문항이었는데 요즘엔 중킬러가 많아요. 예. 그래서 수학도 지금 뭐 14번이 킬러냐 15번이 킬러냐 하는데 헷갈려요. 몰라요. 그걸 예. 평가원이 갑자기 9번에 낼 수도 있고 10번에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속아라라고 요즘에 이제 많이 내는데 근데 멘탈이 약하고 긴장감이 없으면 다 속겠네요. 많이 현장에서. 속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이 아이가 수시를 썼을 거기 때문에 네. 그 수시 원서에서는 어쨌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2개를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을 거니까 예. 2개를 요구하는 대학들은 점심 먹고 잘 쳐도 그러네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영어랑 탐구를 잘 끝까지 치면. 해봐야 그래도 끝까지 뭔가 기회가 있을 텐데 예. 그 멘탈 나가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도시락 2개를 싸줘요. 이렇게 맞추기 어려운 수능 최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첫 번째로 긴장감을 좀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예, 긴장감. 예.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긴장감은 학생, 학부모 둘 다겠죠? 예. 근데 이 긴장감을 언제부터 가져야 되냐면 네. 저는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가져야 된다고 봐요. 1학년 겨울방학이요? 고1 겨울방학부터 수능에 대한 의식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긴장감이 필요해요. 네. 아, 선생님 왜요? 우리 지금 1학년 겨울방학인데 뭐 저기 어디 뭐 썰매장 간다 그러는데요. 예, 뭐 스키 타러 간다는데요. 예. 예. 제가 할 때는 예, 스키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 떨어지는 게 그게 스키 타고 내려오는 운명.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에 수능에 올인하고. 올인하는 예, 건데,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놀다가 이렇게 자다가 예. 갑자기 자 운동이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몸도 풀어야 되고 워밍업 해야죠. 뭐 워밍업도 해야 예.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 흔히 뭐 밥 먹을 때도 그래요. 심지어 네. 밥 먹을 때도 갑자기 막 폭식 안 하잖아요. 에피타이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그러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 예, 예. 1학년 그 2학기가 끝나면 이제 성적이 나오잖아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두 학기나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대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충분히 예상이 돼요. 예. 뭐 정시로 가게 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시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왠지 정시로 갈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수시인데 보통 이 내신이면 이런 대학을 쓸 것 같아. 근데 그런 대학들은 지금 수능 최저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 겨울방학이 왜 중요하냐면 1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것들이 대부분 2학년 내신 과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2학년 내신 과목을 잘 면면히 보면 국어 문학, 국어 독서, 수학 1, 수학 2, 자연계열 학생들은 뭐 생명과학 1, 물리학 1, 화학 1, 지구과학 1 대부분 수능 치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내가 수능을 응시하는 과목들은 요즘엔 다 2학년 때 배웁니다. 아. 예, 3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육과정은 그렇네요. 예. 내가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걸 다 수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제대로 하면. 해야 돼요. 그러면 예. 고3 때 너무 무리하지 않고서도 준비가 할 수 어느 정도 있어요. 할 수 어느 있네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네.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가 미적분이 있다. 네. 흔하죠. 그러면 당연히 미적분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수원 수투는 끝났으니까. 그 미적분에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여름방학 때 보면 뭐 수원하고 있어요. 까먹었대요 다. 까먹죠. 당연히 까먹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뭐 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요. 대부분 안 사람들은. 나요. 네. 당연히 까먹죠. 6개월 전에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 수원을 하면 수능 대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1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를 하면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되잖아요. 그때를 잡을 수 얼마나 있는 기회다. 효율적입니까 이게? 아. 이 시기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생각나요. 지나고 보면 생각나잖아. 예. 미리 알려드리잖아요. 수능 최저 전략을 위해서 제가 뭐 이거를 이제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보통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쓰니까 여름 방학 때부터 해야 될 것들을 좀 몇 가지 그러세요. 알려드리면 예, 예. 우선은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긴장감. 이게 중요해요. 예. 긴장감, 위기감. 예. 당연히 맞추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못 맞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좀 맞출 거야. 수시에서 원서를 좀 낮춰야 될까요? 아니 이제 원서를 예. 뭐 못 맞출 것 같은 생각이 매우 크면 낮춰서도 쓰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쓰고 싶은 데도 쓰고 혹시 못 맞출 거를 고려해서 이제 그런 것도 쓰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시 원서 6장이잖아요. 우주 상향 쓰듯이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방향의 원서도 저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의 문제니까 예. 그렇게 쓰고 어쨌든 수능 최저를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포기하는 게 일단 효율적인 건 맞아요. 과목을 포기할 때 어떤 과목을 어떻게 포기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뭐를 포기하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네. 우선은 저는 한 과목 정도는 포기하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한 과목이요? 두 과목을 포기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두 과목이요? 예, 그래서 의대나 서울대, 연고대 이런 지원자들, 최상위권 학교 지원자들은 과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져 의외로 버리죠. 포기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의대 갈 염두에 예, 두는데도요? 특히 과탐 하나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 과탐을 선생님, 우리 애가 지금 네, 할 게 많아서. 의대 쓰는데 수능 진짜 너무 힘들고 할 게 많아서 과탐을 대부분 두 과목을 요구하지만 한 과목만 요구하는 의대들도 있거든요. 수능 최저를. 아, 그런 데만 좀 쓰려고 해서 한 과목은 버릴게요. 예, 막 이런 식으로 예. 막 하는데 일단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합을 요구하는 학생들, 내가 쓰는 대학이 세계합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다. 수능 최저 세 과목을 활용하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을 쓴 학생들은 무조건 한 과목 정도만 포기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탐구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두 개 합, 나는 선생님 두 개 합이에요 다. 이 합이야. 자, 얘네들은 두 과목 포기해도 돼요. 얘네들은. 대신 얘네들은 두 과목 포기 되는데 탐구 하나랑 국어 수학 중에 환장하게 있는 걸 포기하세요. 환장하겠는 거요? 네.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네. 이게 포기하는 거의 기준이 뭘까요? 포기하는 거의 기준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요? 예. 아이들이 제가 어떤 과목을 점수가 안 포기하는 게 나오는 아니라 과목을 해야 되나요? 하기 싫은 과목을 해야 되나요? 뭔가요? 그 대부분 이 여름방학 시점에서는 예. 포기할 예정인 과목들이 다 있어요. 마음속에 애들이 예, 있어요? 다 있어요. 예. 그 부모님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에서 지구과학이 5등급이고 물리학이 4등급이다. 그러면 그냥 딱 봤을 때는 야 지구과학을 버리라고 생각하겠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물리학은 그래도 2학년 때 내신도 선택해서 계속 했던 과목이고 지구과학은 수능체를 맞추기가 좋다고 해서 여름방학 때부터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었다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구과학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만 보고 어떤 과목을 포기해라 하기에는 예. 조금 그렇고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이 아이의 상태와 그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아이가 알고 있어요. 이미, 예.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이미. 근데 이렇게 과목을 포기할 경우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더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과목을 몇 개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졌어. 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나는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수류탄을 빼고 나는 나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긴장감을 줘야지. 자꾸 면제부 주면 안 돼. 자꾸 면제부를 줘요. 자신한테. 너무 관대해 내가 보니까. 스스로한테. 예. 아이가 정신을 차리는지 안 차리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잖아요. 예. 이거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요. 보면. 그래요? 예. 뭐 집에서 돌아다니는 게 좀 다르다든지. 예. 그냥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어. 아 이거 좀 정신 차려서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그럼 엄마가 야 네가 얘기해. 다 알아요. 고삼스럽지 않다든지. 그냥 이거는요 동생이 봐도 압니다.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네가 고3이냐? 야 군대 나가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다시 긴장을 어. 가져야 되나요? 괜히 우리 집안의 예. 경제력 좀 먹지 말고 그냥 아. 군대로 가. 예.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네. 예. 올해는 또 특이한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예, 뭘까요? 공부를 일주일에 3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뭐 수능 최저처럼요? 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자기 4과목을 한다고 예. 하루에 한 과목씩 3일만 한다는 그럼 거예요. 나머지 4일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럴 거면 예. 이틀씩 6일 하는 건 안 되냐? 이왕 하는 거? 3과목만 할 거면 그것까지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는데 예. 주 1회 하지 말고 주 2회에서 6일 하는 건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어서?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인 학생들한테 논리적으로 예. 그게 말이 돼?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시점에서는. 아. 그냥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논술 같은 경우가 어떻게 희망회로가 형성이 되냐면 예. 내신이 망하고 정시 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좌절하고 있다가 그래도 논술학원 가봅니다. 논술에 가면 이제 당연히 나는 뭐 인서울 될까 말까 했는데 막 상경관대도 얘기하고 희망이 부풀죠. 중앙대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학교가 얘기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논술을 아이들이 이제 써보잖아요. 예. 논술학원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줘요. 예. 생각보다 잘 쓴다. 왜요? 계속 다니게 하려고? 그렇죠. 그것도 있다고 봐요. 대기자 TV